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종혁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지금까지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정량 변수들 간의 관계였거든요. 즉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변수들 중에서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변수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데이터 중에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자동차 가격이라는 것은 정량 변수예요. 즉 Y값, 결과값은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얼마야? 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겠죠. 뭐죠? 이거 몇 년식이야? 2016년도식이야. 2020년도식이야. 그거는 정량 변수 맞아요. 숫자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몇 킬로미터 탔어. 이거 대략 한 8만 킬로미터 탔어. 10만 킬로미터 탔어. 이거 만 킬로밖에 안 탔어. 이것도 사실은 정량 변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 말고도 정성적인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정성 변수. 예를 들어서 이거 가스차야. 이거 디젤차야. 이거 휘발유차야. 이러면 휘발유차는 0, 가스차는 1, 디젤차는 2. 이렇게 구분되는 0, 1,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숫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구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0, 1, 2 이렇게 표현된 숫자들은 사실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더미 베어리어블, 우리 가변수라고 얘기해요. 가짜 변수. 가짜 변수를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변수에 대한 처리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수가 뭐냐? 카테고리컬 베어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정성 변수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너는 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 젠더, 섹스 이를테면 넌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하는 건 0, 1이라고는 하지만 그 0, 1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레이스, 인종, 너 백인이야 흑인이야 또는 뭐 인디안이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mployment status라고 하는 거. 넌 지금 고용 상태야 아니면 그렇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 아까 자동차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 문짝이 2개야 문짝이 4개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4door, 2door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사실 영향을 준다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숫자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카테고리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범주형 변수 또는 정성적인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미 변수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줘야 된다. 즉 가변수를 일부러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리그레션 방정식이에요. y라고 하는 어떤 결과값이 있고요. 알파1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네요. 그 다음에 di, xi 이건 뭐예요? 변수예요. 근데 두 개의 변수가 있죠. 지금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는데 xi는 우리가 딱 봐도 정량 변수인 걸 알 수 있어요. x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숫자로서의 개념이 있는. 거기에 붙은 베타 값은 뭐예요? 정량 변수 앞에 붙어 있는 베타 값을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기울기가 있어요. 근데 이 d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d. 정량 변수가 아닌 정성 변수에 따른 독립 변수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정성 변수에 따른 독립 변수는 di가 0이냐
di가 1이냐에 따라서 남자냐 또는 여자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성 변수, 범주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mean salary of female work, 여성 근로자다라고 하면 자 여성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0으로 봤잖아요. 자 여기 지금 0값을 대입하면 뭐예요? 알파2는 죽어버려요. 왜? 모든 것에 0을 곱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뭐만 남아요? y는 알파1과 베타 xi만 남아요. 즉 여성이 들어가는 순간 얘의 방정식은 그냥 단순한 이런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di가 1이 들어가는 순간, 즉 남자는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남자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여기 알파2가 살아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즉 다시 말하면 D1이 1이 들어가는 순간 얘 두 개가 상수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기울기는 뭐예요? 요 베타 값이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알파1이라고 하는 절편을 가진 이를테면 요런 1차 방정식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남자로 변하는 순간 이 알파1이 여기 절편이니까 여기가 알파1이겠죠. 그렇죠? 근데 남자가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변해요?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돼서 절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똑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구분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여성이다 그러면 얘 이 그래프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이 남성이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네요. 그렇죠? 요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다가 단층의 형태로 요렇게 변하는 어떠한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3개다. 3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3개. 요걸 구분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 남자, 여자. 요즘은 이제 또 다른 제3의 성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레이스 이를테면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나눴다. 그럼 3개 또는 4개, 5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 절편이 바뀐다.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요게 우리가 너미 베어리어블 즉 가변수를 통해서 정성적인 또는 범주형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dummy variable technique with two categories라고 했는데 자 이거 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 그림을 본 게 바로 이거거든요. D가 0이냐 D가 1이냐에 따라서 절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좀 볼까요? 데이터상으로.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 아까 이게 그냥 엑셀 시트를 하나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이제 진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요. X1 데이터가 있고요. X2 데이터가 있고요. X3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X1은 정량 변수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키, height. 그래서 1번 사람부터 쭉쭉쭉쭉 해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 이건 옵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옵저베이션. 관측치가 100명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 사람 164cm, 이 사람 뭐뭐뭐뭐 해가지고 이 사람 187cm 이렇게 돼 있어요. X2는 뭐냐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몸무게라고 할까요? 몸무게예요. weight. 자, 아무래도 X1과 X2는 사실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키가 작으면 몸무게가 덜 나갈 테고요. 아무래도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X1과 X2는 공분산 관계, 코베어리언스 관계가 있어요. 얘 둘만의 관계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다시피 X와 W의 관계가 있다 이거죠. 얘 둘의 관계. 우리는 기본적으로 Y 값을 추정하는데 X도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Y도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인 게 키와 몸무게죠. 키와 몸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를 들어볼까요? 연식 2016년식이야. 어떤 거는 2020년식이야. 근데 여러분 이것과 관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다? 마일리지. 얼마 키로 떴냐? 근데 2016년이면 아무래도 많이 뛰었겠죠. 마일리지가 높을 거예요. 2020년이면 아무래도 좀 적게 뛰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X1 변수와 X2 변수는 어때요? 사실은 거의 같은 변수인 거지. 그래서 요때에 이 둘 간의 어떤 관계를 먼저 보는 게 코베리언스예요. 공분산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Y를 추정하는데 여러분 X가 이만큼이고 W가 이만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얘한테 이만큼은 영향력을 Y를 100% 추정하는데 X가 한 20%의 영향을 매기고요. W가 한 20% 영향을 매겨서 20 더하기 20이 정확히 40이 되는, 즉 Y 100%를 추정하는데 완전 독립적으로 XW가 기능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상적이죠. 그런데 다른 그림을 그려볼까요? Y라고 하는 놈을 추정하는데 X가 이만큼 영향을 줬어요. 20%. 근데 W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거의 겹치죠. 순수하게 W의 영향인 요만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W 없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X와 W의 관계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partial correlation이라든지 partial association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코베리언스를 관계. 근데 어찌 됐건 자, X2는 웨이트다 그러면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60kg다. 여기는 뭐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는 80kg다. 뭐 어쨌든 X1과 X2는 굉장히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변수는 뭐예요? 완벽한 숫자 변수, 즉 정량 변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Y는 뭐다? Y는 예를 들면 뭐 체육 시험의 점수다. 자, 얘는 27점. 그리고 쭉 나와서 얘는 뭐 84점. 이 점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는 100명의 관측치에 대한 이 샘플 데이터는 원인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체육 점수를 추정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X3가 뭐냐면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얘는 여자야. 얘는 남자야. 얘는 남자고 남자고 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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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는 또 남자야. 갑자기 정량 변수가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정성 변수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Y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FMMM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보자 이거지. 0과 1로 바꿨어. 그럼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면은 남자의 정확히 2배 체육적인 능력이 떨어지나? 이거 계산하는 순간 0과 1을 계산하는 순간 이거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0과 1은 숫자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분자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만든다? 가변수를 만든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 X3를 반으로 나눠서 X3A가 있고요. X3B로 나눠주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X3A는 여성, 이거는 남성의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보세요.
얘는 지금 여성이죠. 얘는 여성일 때 X3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성에는 1을 체크해 주는 거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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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되니까 계산할 때 얘랑 얘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남성의 가변수를 만들어주잖아. 그럼 얘는 0이 되고 얘는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성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X3를 구분해서 새로운 가변수를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두 개의 구분하는, 즉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한 개의 변수만 있으면 돼요. 왜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X3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얘 이미 0이잖아. 얘 이미 1, 1, 1, 1, 0이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뭐야? 일단 이 X3라고 하는 자리에 0이 있으면 1만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성이 되는 거예요. 0만 계산하면 여성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야? 3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white, color, 뭐 예를 들어서 yellow가 있다. 3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가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3개 이상일 때 우리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면 돼. 잠깐만요.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게 없는데요. 자, 제가 한번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 이상이다. 그러면 변수가 x1이라는 변수가 정성 변수라서 너는 white야. 너는 white고 너는 black이고 너는 yellow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어떻게 쪼개주느냐? x1a, x1b로 쪼개줘. 자, 왜 x1a는 뭐를 지칭하는 놈이냐면 white를 지칭하는 놈이야. 자, 그럼 뭐예요? 얘는 white니까 1, 1. 얘 white 아니죠? 0. yellow도 white 아니죠? 0. 이렇게 나가. 그럼 x1은 뭘 지칭하는 놈이냐? black을 지칭하는 사람. 자, 그럼 뭐야? 여기 0, 0, 1, 0 이렇게 나가. 교수님, 우리 옐로우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X1C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지. 즉, 3개로 구분이 있으면 2개만 만들어주면 돼요. 5개로 구분이 있으면 4개만 만들어주면 돼. 왜? 이 순서상을 한번 볼까? X1A, X1B의 순서상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이게 1, 0 순서상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이트가 되네. 그치? 0, 1 순서상이면 뭐가 되는 거야? 블랙이 되네. 자, 우리 하나 더 있네. 무슨 순서상이 있어? 0, 0 순서상이 하나 있잖아. 요거. 그치? 0년 순서상은 자연스럽게 옐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상을 바탕으로 가변수 2개만 있어도 3개의 구분자를 우리는 이 순서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변수는, 즉 가변수는 어떻게 된다? 구분자의 개수 빼기 1개의 가변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요거 뭐예요? x 하나인 독립변수 하나인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다음 얘 기본적으로 상수값 하나 있네요. 그렇죠? 가변수를 요렇게 3개 만들어 놨네요. 3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4개의 구분자란 얘기네. black, white, colored, Indian. 4개의 구분자. 그렇죠? 그러면 요때 블랙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얘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D2, D3, D4의 순서상이 얘는 뭐다? 0, 0, 0 순서상이 되네요. 화이트는 뭐가 살아남았어요? 알파2가 살아남았죠. 그럼 얘 순서상은 뭐예요?
1, 0, 0 순서상이 되네요. 컬러드는 알파 3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0, 1, 0 순서상이 되고요. 얘는 뭐예요? 0, 0, 1 순서상이 돼요. 요 순서상에 따라서 모든 1차 방정식이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는데 뭐만 달라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는 그대로다. 그러나 절편이 달라진다. 자, 요까지 우리가 더미 베어리어블 가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